휴먼 브랜드 10번째, 오래된 나, 새로운 나. 잃어버리고 잊은 리듬을 찾는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삶은 무엇이고 남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처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의 삶이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꿈꾸는 비슷한 집, 비슷한 차, 비슷한 성공, 그리고 비슷한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남의 인생을 모방하고 부러워하며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오늘은 나의 것을 찾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 청소를 하기 전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버릴 것이 많은데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기준이 없으면 집안의 물건은 항상 쌓여서 결국 쓰레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옷장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버릴 옷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에 내장지방처럼 끼어있는 남의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준을 세우면 쉬워집니다. 먼저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사건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렬적으로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났던 사건을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운율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무엇을 고민했는가, 나는 어떤 가치로 이것을 선택했는지를 살핍니다. 선택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복귀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색해서 나올 수 없죠. 생각하는 과정의 핵심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자기다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었는지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관광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이런 과정을 시장조사, 고객조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수와 분석도 있습니다. 브랜드 분야에서 조사 단계는 성공의 95%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도 브랜드 런칭 준비 기간의 60%를 넘게 차지합니다. 조사에 대한 지식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링크만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브랜드도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의 나는 오래된 나의 의사결정의 총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솔하게 써보면서 위기, 갈등, 실패, 성공 등 나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일에 대해서 써내려가면 됩니다. 세미나에서 몇 장을 써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장이면 당신의 인생을 쓸 수 있을까요? 쉽게는 자기소개서 쓰듯이 한번 써보십시오. 할 이야기가 많다면 소설처럼 써도 됩니다. 사건 중심별로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보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습관이 된 이유를 찾아봅니다. 내 인생에 변화를 주었던 사건, 사람, 혹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써도 됩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처럼 리스트를 써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나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마 이 과정을 듣는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얼굴이 화끈거리죠.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워크숍 세미나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다른 교육과정 사람의 글을 읽고 적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주변의 멘토 친구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이야기라고 말하거나 딴 사람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신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에게 세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그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키워드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붙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 나에 대한 키워드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여러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경험상으론 5명 이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나의 가치가 되거나 중요한 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습니다. 저의 경우는 영향력, 창의성, 그리고 섬김이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의 3가지 키워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가지 키워드가 저의 인생에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으뜸음이죠. 글로 쓰는 것을 읽는 것도 좋지만 녹음을 해서 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귀로 들으면 좀 더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글에서 키워드가 안 보이거나 떠오르지 않아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일기를 쓰면 되죠.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21년째 쓰고 있습니다. 일기 형식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가치의 키워드를 해시태그처럼 적으면서 나의 으뜸음, 가치 키워드를 모으고 찾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의 단어를 살피죠. 인터뷰이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중복된 단어를 찾습니다. 보통 2시간 인터뷰를 하면 1시간은 반복되는 단어만 찾고 횟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인터뷰는 그 단어에 대해 인터뷰만 하죠. 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에는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일기도 자신을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글을 다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기만 하고 읽지 않는 일기는 휴먼 브랜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글을 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을 자신의 이야기라면 무마취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나의 대장을 보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분홍색 내장 모습이 섬찟하지만 저것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담담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나의 인생을 그대로 쓰면 다시 읽을 때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와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제 경험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오늘의 일기가 아니라 어제의 일기를 썼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건별로 쓰거나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을 적었습니다. 마치 형사 앞에 앉아서 사건 당일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듯이 자세히 적었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새벽나라 사는 거인이라는 일기로 회고록을 썼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는 새벽나라에 사는 거인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새벽 거인이라는 말처럼 저는 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항상 저를 좀팽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언제 나의 가치 성장판이 닫힌 것일까?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났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시간 갖기.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물처럼 마시면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본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캥거루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주머니로 향하고 임팔라는 뛰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벽에 제가 무엇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연필과 종이 말고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정지된 시간입니다. 문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나를 만나기를 원했고 권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미래의 나를 새벽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새벽 시간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정 가능한 나의 인생이라는 인생 이벤트 차원에서 새벽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 자체가 그런 에너지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벽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할 일들을 앞당겨 하는 사람이 갖는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에게 새벽이란 단지 발빠른 업무 현장일 뿐이죠. 미래를 논할 새벽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로 구성된 제 이상한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목표와 결과를 상상하는 일, 관심 분야의 책을 읽고 명상하는 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맛있는 음식 핵심에는 숙성이 있죠. 탁월한 상품의 핵심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반성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습관적인 반성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어제의 반성을 하는 사람은 인격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반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에는 침묵이 필요하고 그 침묵의 시간은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휴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시간입니다. 2시간 정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관찰하는, 훈련하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